틱장애는 절대 발달장애가 아니에요. 오로지 심리 문제입니다. 저는 이 정도 틱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고쳤어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이걸 보는 정신과 의사분들이 있다면 꼭 새겨들어 주세요. 지금 특히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정신과 전문의들이 제가 댓글 달면 자꾸만 차단하고 무시하고 이러는데, 환자를 진정으로 살리고 싶다면 들어주세요, 제발. 저는 요새 드는 생각이, 정신과 전문의분들이 과연 환자를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돈을 벌고 싶은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다른 과 의사들한테는 이 말을 하면은 과학적으로 납득을 하는데, 정신과 의사들은 왜 제 말을 무시할까요? 못 봤을 수도 있고, 그 의사 유튜브들의 PD들이 댓글 관리를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보기 전에 댓글을 지운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영상을 봤는데도 입을 닫고 있으면 당신은 의사하면 안 돼요. 영상의 순서는: 첫 번째, 왜 틱을 못 고치는지; 두 번째, 틱을 고치는 원리; 세 번째, 의지가 안 섞인 틱을 고치기; 네 번째, 나도 모르게 하는 틱을 고치기. 자, 그럼 첫 번째, 왜 우리가 여태까지 틱을 못 고쳤을까요? 틱을 뇌 이상이라고 봐서 못 고쳤던 거고, 그리고 틱을 장애로 봐서 못 고쳤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욕구가 정신병의 원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서 못 고치는 거고요. 또 쪽팔려서 못 고치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정신과 의사들이 틱을 고치는 방법을 몰라서 못 고치는 거예요. 정신의학에서는 틱을 아예 영구적인 뇌 손상으로 치부를 하니까 계속 도파민 관련된 약만 주는 거거든요. 약을 먹으면 오히려 틱을 고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왜? 틱을 고치는 데는 약이라는 게 전혀 필요가 없는데, 약이 필요하다는 쓸데없는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만에 하나 내 의지로 틱을 고쳤다고 해도 약을 끊었을 때, 아, 이게 약 때문에 틱을 고친 건 줄 알고 약에 의존하니까 틱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틱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왜 약으로 틱을 고칠 수 없는지 100% 깨달으실 거예요. 요새 모두가 제 말을 무시해서 좀 힘이 들어요. 욕을 먹기도 해요. 제가 말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정신의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을 하거든요. 상관없어요. 누가 욕을 하든 제발 한 사람만이라도 영상을 끝까지 봐서 틱을 고치셨으면 해요. 지금부터 틱을 고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틱은요, 불안할 때 다리 떠는 거. 우리가 불안해서 다리 떠는 거를 고치는 원리를 틱에 적용하면 틱은 사라집니다. 다리를 떠는 이유, 불안해서. 불안함을 없애기 위한 행동으로 다리를 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리를 떨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죠.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떠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또 떨고 싶어요, 사실은. 이게 틱이에요. 다리 떠는 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다리를 떨지 말자고 일단은 다짐한다. 2번, 어느새 다리를 떨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을 하면 다리 떨기를 멈춘다. 3번, 근데 금단현상 때문에 계속 떨고 싶다. 하지만 멈춘다. 4번, 10분 뒤에 다리를 떨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다시 멈춘다. 5번, 이거 무한 반복. 다리라는 것도 어느새 내가 이게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틱도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틱을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틱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욕구 플러스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다리 떠는 걸로는 장애인으로 안 보잖아요. 틱은 장애인, 정신병자로 보니까 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자, 정신병자, 남들보다 부족한 사람, 나는 열등감과 무력감이 깊어지겠죠. 이 열등감과 무력감에서 벗어나고 싶죠. 그래서 스트레스 풀려고 틱을 더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못 빼기겠고, 틱을 안 하면은 내 가뜩이나 지금 있는 인생 무너질까 봐. 여기서 뭘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나를 향한 욕구가 죄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욕구는 생존 본능이죠. 생존 본능은 쉽게 말해서 남들보다 내가 더 잘 되고 싶고 지금보다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려는 욕구로 틱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지금 불쾌한 감정에서 내 불안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 틱이기 때문에, 결국 틱의 원인은 내가 편해지고 싶은, 불안함을 떨쳐내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 게 힘들면 나는 사람들 눈치를 더 보죠. 사람들 눈치 보는 이유는 저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을 눈치를 봐야지 내가 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즉, 나를 향한 생존 본능인 겁니다. 눈치를 보는 게. 그럼 나는 사람들한테 기가 빨리니까 더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맨날 남의 비위를 맞추니까. 그 힘든 거 또 내가 이 마음의 불안함을 달래려고 계속 틱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악순환인 거죠.
대충 원리가 이런 거고, 이제부터는 실제 틱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고치는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우선은 의지가 섞인 틱을 고치기부터 할게요. 뭐냐면 내가 막 틱을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틱을 하는 단계의 분들, 대부분은 이 경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죠 이분들은. 제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리듬으로 코막기 틱이 있었어요. 저는 14살 때 별명이 맞는 짱이었거든요. 학교 짱이었는데 1년 동안 학폭을 아주 심하게 당했어요. 여튼 그 이후로 학폭에서 풀려나면서 제가 다혈질이 됐거든요. 그렇게 친구들한테 화를 내다 보니까 왕따를 당했어요. 그 이후로 틱장애가 생겼어요. 뭐 이 리듬 타기 틱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할 때, 이게 할 때 힘 주면서 살짝 코도 막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요게 저한테는 묘한 쾌감과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요걸 필두로 이제 막 되게 틱이 진화가 됐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계단을 오르는 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고 한 계단 넘으면서 다시 이러면서 이렇게 막 몇십 계단을 넘다가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틱을 했었어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어떤 내 왕따 당하는 삶의 불안 속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한 틱이었던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남들은 그걸 손톱을 물어뜯는데 쓰거나 아니면 다리를 떠는 걸로 무마를 하거나 아니면 또 공부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이러는데 우리 같은 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자체가 단지 행동으로 표현이 된 것 뿐인 거예요. 요 정도의 틱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1번 틱을 참는다. 2번 참으면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엄습해도 참는다. 3번 만약 못 참고 했다면 다시 참는다. 4번 이거 못하면 죽을 것 같다는 착각에서 빨리 이게 가짜라는 걸 생각하고 빨리 벗어나라. 이걸 가짜라 생각해야지 틱을 고칠 수 있어요. 계속 반복이에요. 그냥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불안하죠. 불안하면 죽을 것 같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틱을 하는 게 바로 나를 향한 내가 지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생존 욕구예요. 이 욕구가 죄라고요. 내가 자꾸만 여기서 살아나려고 하니까 틱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정신의학에서는 이 욕구 자체에 대한 성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니 뭐니 이따위 소리나 짓거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게 뇌 발달로 그냥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정신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100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 마우스 끝까지 움직이기 틱은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에 심취했었거든요. 그 책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저는 이 책 덕분에 정말 수많은 정신병이 악화가 됐죠. 여튼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마우스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누군가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제 인생이 뭔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살인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현실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남을 이렇게 마우스라는 칼로 베는 제스처를 취했으면은 나는 이게 더 범죄자라는 현실이 더 되겠네 이러면서 막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런 틱을 설명하는 게 되게 창피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제 틱의 사례를 여러분이 봐야지 내 틱이 되게 별거 아니구나라는 거를 금방 깨달아요.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이 틱을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틱을 생존 본능으로 하는 건데 남이 봤을 때는 이거 정말 뻘짓이거든요. 오히려 이거를 하는 게 제 인생을 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사례를 보고 이게 얼마나 허황된 건지를 여러분도 좀 깨달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가짜라는 걸. 이게 또 어디로도 진화가 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잖아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뭔가 이렇게 사람 화면이 떴어요. 근데 사람 화면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안 되고 이렇게 한번 돌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테두리를 이렇게 거쳐서 돌아간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게 어느 틱에서 생긴 거냐면 아주 예전에 저는 장검틱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손 위, 주먹 위 아래로 무한대 길이의 칼이 있다는 상상을 하는 틱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요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무한대 칼로 저를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돌릴 때도 항상 이런 식으로 제가 신체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이 무한대의 장검의 날에 베이지 않게끔 이런 식의 틱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마음에 안 드는 놈 그냥 싹 베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베어버리는 거예요. 앞에 만약에 제 원수가 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무한대 칼날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이렇게 베어서 쟤 죽었다.
아싸 행복하다 약간 자기 위안을 했던 거죠. 요런 거 자체가 틱으로 먼저 시초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응용이 돼가지고 방금 뭐 마우스 이렇게 끝부분으로 최대한 화면 안 닿게 하는 거나 핸드폰 볼 때 이렇게 화면 안 닿게 이렇게 하는 거, 요런 틱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이 틱도 그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장검으로 나를 베서 죽을 것 같아도 그냥 참는다. 맞아요. 일부러 이렇게 배도 그냥 냅둬요. 그냥 냅둬요. 만약 실수로 뱉는데 어떡하지 이거 불안하다 하면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 다시 이게 되감게 하는 것처럼 거꾸로 행동을 하면 오히려 이 상처가 없던 걸로 된다는 또 다른 틱이 있었거든요. 이게 되감기 틱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우연히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헉, 내 얼굴이 지금 장검 틱으로 인해서 베었네. 그러면 그래 어차피 다 돼지면 돼. 이러고 막 불안에 떠는데 진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그러고 하루 이틀 무시하고 이게 한 달이 가면 아예 없어져요. 틱이. 틱이 아예 없어진다기보다는 틱이라는 게 머리에 떠오르긴 하거든요. 그런데 틱의 불안도가 한 달 전에는 100점이었다면 한 달 후에는 10점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또 3번. 내가 너무 불안함 속에서 만약에 못 참았다. 그럼 다시 일어나서 하면 돼요. 그 무한 반복. 그리고 이번에 얼굴 찡그리기 틱.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것도 좀 창피한 건데 예전에 그 트루맘인가? 뭐 있어요. 그 분유 광고 있는데 그 엄마가 아기를 안고 막 요쪽 보고 요쪽 보면서 막 얼굴을 막 이렇게 되게 기괴하게 좀 찡그리는 광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뭔가 제가 되게 사랑 넘치는 표정으로 봤던 건지 아니면 뭔가 그게 묘한 중독성이 있었던 건지 계속해서 막 무슨 즐거운 상상을 할 때 항상 막 이런 식으로 얼굴을 막 와 이렇게 막 찡그리면서 이런 틱이 있었어요. 틱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틱이라는 게 굉장히 중독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다리 떨기랑 정말 하나도 다를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길을 걸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물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체가 만약에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 이렇게 무한대의 길이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배리어가 이렇게 쳐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일부러 여기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고 여기를 이렇게 건너뛰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요런 틱도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제 운전을 이렇게 스틱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요 스틱을 요렇게 한번 찍어요. 그럼 이것보다 한 번 더 넓게 이쪽 범위로 찍어요. 그럼 이것보다 한 번 더 넓게 이쪽 범위로 찍은 다음에 싹 한번 모아줘요. 그냥 하나 내가 뿌린 씨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싹 거두는 거죠. 요것도 그냥 뭐 별 의미는 없고 제가 약간 그 대칭 감각이 있는 거예요. 대칭 감각.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딱딱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 제 지금 틱의 형식 같은 거를 봐도 딱 수학적으로 딱 뭐 요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밸런스 터치 틱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쪽 하면은 요쪽도 한번 해줘야 되고 코 이렇게 하면은 요쪽에 조금 더 터치가 많이 갔으면 다시 요쪽에도 똑같은 터치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머리를 이렇게 넘겼으면은 이쪽도 한번 이렇게 넘겨야 되고 이번에는 요렇게 해야 되고 특히 이런 거는 이제 뭐 운동에서 땀 흘렸을 때 만약에 이렇게 닦잖아요. 그럼 한번 여기도 닦아주고 또 여기도 닦아주고 요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운동할 때 이렇게 가드를 잡는다 하면은 이 엄지손가락 여기 스쳤다. 그럼 여기도 한번 이렇게 스쳐줘야 돼요. 이렇게 또 여기 스쳐주고 이렇게 하고 한번 또 여기 딱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팔이 올라갈 때 한번 싹 스쳐주고 다시 내리면서 한번 싹 내려주고 되게 자연스럽게 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저기 뭐야 유튜브 뇌부자들에 나온 개그맨이신데 틱을 가진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말씀하실 때를 잘 보면 티가 안 나게 막 이렇게 손을 한번 올릴 때 여기 한번 싹 틱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틱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걸 제가 했었다는 얘기고 저도 이거 외에도 이제 이렇게 손털기 틱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부정적인 거 털어내는 거 그리고 입술 말기 틱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두 겹으로 이렇게 하는 틱도 있었고 근데 저는 고쳤다니까요. 어떻게? 안 하면 돼요. 죽을 것 같으면 죽으면 돼요. 근데 그걸 못 참고 또 했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안 하면 돼요. 우리가 다리 떨기 어때요? 안 하다가 또 까먹고 하면 안 하다가 또 까먹고 하면 안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엔 다리를 안 떠는 거죠. 틱도 이거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틱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내 인생이 불행해서예요. 왜냐면 현재 상황을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면 스트레스를 받죠. 그 스트레스를 풀려는 게 틱이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라는 거는 욕구 자체가 나를 향한 욕구면 자꾸만 내가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편안함을 추구하고 고생을 안 하려고 하는 생존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틱을 하는 내 입장은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불안함에서 살아나려고 편해지려고 틱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정신의학이랑 심리학에서는 욕구가 문제인 거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꾸만 욕구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정신의학에서 왜 틱장애를 또 못 고치는 줄 아세요? 왜냐면 만약에 틱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정말 간혹가다 0.01%라도 혹시나 그 불안도로 인해서 공황장애가 와서 그 자리에서 뭐 진짜 10,000명 중에 한 명이 쓰러지는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그때 책임 누가 져요? 그 상담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죠. 만약에 쓰러질 것 같으면 쓰러져 봐야 돼요. 물론 쓰러질 일은 없어요. 왜냐? 제가 2009년 훈련소에서 저는 이제 대인기피증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공황장애까지 겹쳐서 저는 훈련소에서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런데 그 빡센 훈련소 훈련을 견디면서 공황장애를 버텼다는 거예요. 사람이 웬만하면은 절대로 기절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기절을 하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다음 상황에서 기절 안 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져요. 왜냐하면 나는 한번 이거를 견뎌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황이 별거 아닌 걸 몸으로 체득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 욕구에 대한 얘기를 더 하자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거 다음 영상에서 다루고, 틱을 못 고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틱을 안 하면 막 내가 몸이 근질근질거리거나 이거 안 하면 인생이 망할 것 같아서 무섭거나, 틱을 참았을 때 내가 너무 불안한데 가만히 있기가 어색하잖아요. 막 답답하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못 참고 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짜증나는 게 뭐냐면 틱이 은근 또 재밌잖아요. 이 중독성이 있으니까 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좀 중요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멍 때리고 있는데 틱을 하잖아요. 그럼 멈춰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씨, 나 이거 틱을 안 하면 뭐 하지? 내가 뭔가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다른 짓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심리학적 용어로 뭐 환기라고 하거든요. 이거 자체가 또 다른 틱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공황장애다. 그러면 공황장애도 일종의 틱의 원리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공황장애가 왔을 때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회피하죠. 그럼 공황장애가 안 일어나죠. 그럼 틱은 똑같아요. 내가 틱을 참죠. 근데 이 참는 순간에 내가 막 이걸 계속 참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다른 주제로 이렇게 생각을 분산시키면서 이거 자체가 공황장애에서 도망치는 회피랑 똑같은 회피인 거예요. 이 환기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불안한 거를 내가 참아야 돼요. 거기서 죽으려고 해야 돼요. 어쨌든 지금 단계의 틱은요, 아직은 내가 컨트롤이 가능해서 사람들이 나를 다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틱이 어느 정도 절제가 되죠. 대신에 아예 절제가 되지는 않고 이제 구분하기 어려운 틱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땀 닦을 때 살짝 이렇게 하고 코 한 번 하고 입으로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한번 냄새 맡고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되게 사람들 티 안 나게 틱을 하잖아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은 틱이라는 것 자체를 이미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뇌 장애가 아니라. 이게 뇌 장애이려면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든 없는 상황에든 행동이 일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틱의 종류가 달라지죠. 틱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달라지냐면, 사람들이 있을 때는 티 안 나게 틱을 하고 사람들 없을 때는 대놓고 틱을 하죠. 자, 이게 욕구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마음껏 틱을 하는 거는 내가 과도한 틱을 할수록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남들 안 볼 때는 과도한 틱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쪽팔리죠. 쪽팔린다는 건 뭐냐면 나를 향한 욕구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쪽팔린다는 거는 상대방보다 서열이 낮아진다는 의미예요. 내가 낮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틱을 티 안 나게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틱이라는 게 나의 욕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지 이게 뇌에 관련이 있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자, 정리합니다. 이런 단계의 틱을 고치는 거, 첫째, 틱을 참다가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와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생각으로 참아라. 두 번째, 틱은 단지 내가 스트레스를 풀려는 행동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하지 말아라. 셋째, 틱을 안 해도 인생이 안 망한다. 안 망하지만 인생이 망한다 하더라도
망할 각오를 하고 틱을 하지 말아라. 다시 틱을 하면은 또 참으면 된다. 제 틱 보면 여러분 웃기잖아요. 저도 아마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등신짓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틱을 안 한다고 해서 인생이 망할까요? 저 틱 이미 고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안 망하고 있잖아요. 틱을 하기 전이 훨씬 더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도 똑같다고요. 근데 이걸 자꾸 남들이 이상하게 보내 만에 신경을 쓰니까 더 틱의 굴레에 갇히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틱이라는 거를 참으면 이게 한 달 뒤에는 틱에 반응하고 싶은 욕구가 100점에서 10점대로 떨어진다고 했죠. 네, 이게 바로 감정의 무시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짜인 걸 알고 무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거는 내가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살이 쪄요.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남자는 야동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야동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이게 아주 명언인데 왜 그러냐면 야동을 한 번도 안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야동의 쾌락 자체를 모르니까. 그런데 야동의 쾌락을 한 번이라도 맛을 보면 이 욕구 자체에서 헤어나올 수 없이 계속해서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뭐 현대 속담이 나온 거예요. 틱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아, 쟤 되게 기분 나쁘다는 갑자기 마음이 욱 하고 들죠. 이게 틱이에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되게 좋았던 친구가 갑자기 싫어진 적 있으시죠? 자, 내가 좋았던 이 친구를 좋게 보는 틱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근데 이 친구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친구가 나한테 실수를 했겠죠. 그러면은 나는 이 친구보다 서열이 낮아졌으니까 나를 향한 생존 본능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죽여야 되는 대상이고 나는 살아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내 생존 욕구, 나를 향한 생존 욕구가 이 사람을 적으로 인식을 하죠.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이 친구를 보면은 불쾌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바로 틱이라고요. 틱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일부러 돈 벌어 먹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돈 벌어 먹으려고 자꾸 이거 발달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 제가 똑똑한 거 알아요. 당신들 똑똑한 거 아는데 그럼 남의 말을 들을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당신들이 그 환자들 진료할 때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할 때 진심으로 하신다면 제 영상을 보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 틱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을 한다는 건데 꼭 틱을 하는 분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가지고 내가 수치심이 드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봤을 때 내 감정에서 수치심이란 감정이 드니까 내가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수치심이 느껴지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살기 위한 생존 본능 때문에 자꾸만 얘네들보다 낮아지면 안 되니까 수치심을 일으켜가지고 너 빨리 높아져라 라는 이 뇌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얘가 악마인 거예요. 얘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내가 정말 마음에 별 생각이 없으면 뭐 여러분 뭐 저 사람 믿거나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길 가다가 예수천국 불신지옥 어르신들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 어르신들 보고 뭐 무슨 생각해요? 그냥 아유 좀 안 됐다 이러고 넘어가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목숨을 건 사명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굳이 알고 싶지 않으니까 굳이 저 사람이 믿고 자식으로 떠나서 그냥 나는 뭐 안물안궁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자체가 이래요. 되게 간단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기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감정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감정의 편안함을 일으키기 위해서 틱을 하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이 틱이 입심심할 때 우리가 강냉이 먹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걸 이걸 빨리 이제 깨달으시고 틱을 억지로 가짜니까 참아보자고요. 없어져요 그럼. 대신 아까도 말했죠. 틱 참고 나서 내가 하려던 것만 계속하면 되는 거고 절대로 이 불안함을 상쇄하기 위해 아니면 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자꾸만 딴짓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멍 때리고 있다. 근데 막 틱을 참고 있어요. 근데 틱을 하고 싶죠. 그럼 계속 그냥 가만히 멍 때리면 되고 여기서 그럼 더 마음에서 쏠 거예요.
내가 막 틱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들로 내가 당장 공황 직전까지 막 내가 틱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이게 환상을 심어주거든요. 기절한다는 각오를 하면 돼요. 만약에 0.01%로 기절한다고 해도 기절하고 일어나면 돼요. 또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만약 이 상황에서 내가 기절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뭐 돌부리에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모서리에 내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혹시나 내가 아예 뇌진탕으로 죽을 확률이 있으니까 요때는 틱을 해가지고 우선 이 위급 상황에서 빠져나와야겠다라는 식으로 요 간뇌에서 자꾸만 내 욕구를 통해서 이 대가리를 굴릴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싹 다 거짓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런 건 모두 가짜다. 그리고 또 만약에 밥 먹을 때 틱을 하고 싶다. 그럼 무시하고 그냥 먹고. 영화를 볼 때 틱을 하고 싶다. 무시하고 그냥 보고. 자, 이번에는 정말 중증 틱. 나도 모르게 하는 틱 고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경우서부터는 사실 사회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심한 틱의 경우죠. 엄마한테 욕하는 아들의 틱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 친구가 엄마한테 욕을 하는 틱이 발병하기 전에 분명 무슨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사회생활을 못하는데 만약 엄마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은 나는 굶어 죽겠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싫은 소리를 한 번도 안 하고 정신이 아픈 나를 묵묵히 케어해줘요. 그런 마음속에서 이런 욕구가 이렇게 샘솟아요. 무슨 욕구냐면 엄마는 나의 어느 정도 행동까지 용인해 줄까? 라는 욕구요. 그 욕구가 바로 엄마한테 욕을 하는 틱으로 발현이 된 겁니다. 엄마가 나를 떠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데 한편으로는 내가 욕을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때까지 갔어도 엄마가 나를 아무렇지 않게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나라는 그것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로 틱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각이 들었죠. 이 생각에 틱이 들었는데 이거를 내가 행동을 안 하고 가짜라고 생각하고 참으면은 이 틱은 사실 안 생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욕구는 내가 살기 위한 욕구는 이게 악마예요. 그래서 불안함이 들면 이걸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나한테 어떠한 가스라이팅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엄마한테 욕하는 틱을 하기 전에 막 이런 걸 하겠죠. 만약에 내가 이때 엄마한테 욕을 안 하면 이 욕구를 안 풀면은 내가 진짜 지금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아니면 또는 마약 같은 어떤 묘한 중독성으로 자꾸만 이 욕하는 틱을 만들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 간뇌를 통한 이 감정이라는 욕구가. 그래서 이 나를 향한 욕구가 죄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틱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틱이 일단 굳어진 상태죠, 지금은. 그러면 내가 엄마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엄마가 언제까지 나를 케어하는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요렇게 해도 우리 엄마는 버틸려나? 라는 어떤 사랑의 확인을 받고 싶은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이제 멈출 수 없는 틱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마한테 미안하기는 해요. 그런데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욕구로 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고쳐야 돼요? 얘를 불쌍한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뇌에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틱을 하는 이유는 너의 욕구 때문이라는 걸 명확하게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다리를 떨고 우리가 싫은 사람을 볼 때 갑자기 싫은 감정이 이렇게 욱 하고 올라오는 것처럼 첫 번째, 내가 틱장의 행동을 참으려는 마음이 우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틱장에는 우리가 불안할 때 무의식적으로 다리 떠는 것과 하등 다를 게 없는 현상임을 깨닫는다. 세 번째, 내가 엄마한테 욕하는 틱장애를 하고 나서 스스로를 장애인 취급을 하니까 틱장애가 더 안 낫는 것이다. 장애인이 아니라 단지 다리 떠는 습관 같은 것이 나는 욕으로 나온 것일 뿐임을 깨달아라. 나는 틱장애를 내가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단지 욕구를 해소하는 행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로 인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다는 것은 순전하게 내 착각이다. 다리를 떨면 인생이 망한다와 같은 논리다. 4번, 물론 이 틱장애는 내가 지금보다 나아지려는 욕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은 맞다. 그래서 나아지려 하지는 말아라. 내가 나아지려 하니까 자꾸 왜 안 낫지?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생존 본능 때문에 틱장애가 더욱 심해지는 것이다. 그냥 이대로 살다 죽는다는 각오를 하기는 해야 한다. 5번, 단지 그냥 틱장애를 하려는 욕구를 알아차리고 틱장애를 안 하려고만 하면 된다. 나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틱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6번, 그러기 위해선 당장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순간에 욕을 하는 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틱을 한다. 틱을 하고 나서 아 이거 틱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다음부터는 안 해야겠다고 인식 후 그냥 무시하면 된다. 7번,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틱을 하기 전에 혹은 틱을 하는 중간에 아 틱을 하려는구나 또는 틱을 하는 중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 본다는 생각을 갖는다.
대부분 일주일 정도쯤에는 이게 인지가 돼요. 아, 내가 이때 틱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8번, 인지가 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무시하고 참아본다. 9번, 절대 틱을 했다고 해서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 죄책감이 생기는 이유는 엄마가 내 곁을 떠나갈까봐 두려움으로 생기는 것이 첫 번째.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미안함이 두 번째다. 죄책감 역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시한다. 자꾸 이 죄책감에 반응하면 더 엄마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더더욱 엄마를 떠나보내기 위해 욕을 하려는 욕구가 강해진다. 미안해는 하되 어차피 평생 이렇게 살다가 엄마가 떠나가면 가는 대로 죽는다는 각오를 하고 나는 내 하는 대로만 계속 무시하려고 안 하려고만 하면 된다. 10. 틱장애로 인한 쪽팔림 때문에 더더욱 틱장애를 못 고치는 것이다. 쪽팔림 또한 내가 쪽팔림에서 살아나려는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무시한다. 11번.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들던지 간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시한다. 12번. 나는 그냥 틱을 무시하고 참으려는 길을 가려 하기만 하면 된다. 제 틱은 뭐였냐면 입술 말기 틱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예.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일단 윗입술 먼저 말아놓고 그 다음에 아랫입술, 그 다음에 윗입술 먼저 꺼내고 그 다음에 아랫입술 꺼내는 거예요. 왜 이런 순서냐면 역술인이었잖아요. 제가 사주에 한창 관심이 많을 때 관상을 봤을 때 아랫입술이 두꺼운 게 좋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먼저 내밀고 이 윗입술을 먼저 내밀면 윗입술이 최종적으로 아랫입술보다 더 튀어나온다는 저의 고정관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윗입술을 먼저 내밀고 아랫입술을 나중에 내밈으로써 아랫입술을 더 튀어나오게 하려는 제 바람이 들어간 틱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엄마한테 욕하기 틱만큼 좀 심각한 게 뭐냐면 내가 뭐 하려고 했지 틱, 거의 다 됐다 틱, 이제 집에 가자 틱, 한예슬 틱, 쌍욕 틱. 너무 이렇게 몸이 고될 때 정말 아, 이 지루한 일 언제 끝나 이럴 때, 아니면 또는 수치심이 머릿속에 들 때 긍정 확언 강박증,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면 현실이 된다는 강박증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틱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너무 힘든 일인데 한 10%밖에 안 끝났어요. 그러면은 긍정 확언 강박증이 발동을 해가지고 틱으로 얘 집에 가자 혼잣말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는 좀 수치심이 들었을 때 그 영화에서 가끔씩 되게 간지나게 욕하는 대사를 쳐요, 배우들이. 그러면 그거대로 이렇게 쌍욕을 내뱉거나, 그리고 또 어디 놀러 나갈 때나 아니면 집에 왔을 때, 또는 뭔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 얘 집에 가자, 약간 이런 거. 이제 집에 가자라는 이유는 뭐냐면 제 욕구 안에 이거 빨리 뭔가 심하게 하고 내가 빨리빨리 뭐 어떻게 결판을 내자, 약간 이런 욕구가 들어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최근까지도 이런 틱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오글거리는 멘트를 누군가한테 했다든지, 아니면은 아, 정말 사람들 앞에서 이게 되게 망신을 당한 일들이 만약에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러면 갑자기 내가 뭐 하려고 했지? 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저는 수치심을 느꼈죠. 수치심이라는 거는 제가 이 사람들 앞에서 되게 황당한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를 되게 갑분싸 느낌으로 저를 쳐다보고 제가 위축된 거거든요. 제가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해서 갑분싸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제가 수치심을 느낀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 이 수치심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적재적소에 이 사람들을 웃기게 만들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갑분싸로 만들었다는 저의 자꾸만 이 자괴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 수치심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무언가를 했던 행동 자체가 사실은 계획된 행동이었고 이 상황에서는 정말 악의가 맞는 행동이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지 제 수치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의 오해가 풀리는 거니까. 자, 요런 욕구 때문에 아내가 뭐 하려고 했지 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좀 이해가 안 가죠. 제가 만약에 생각으로 지금 수치심의 감정이 들었다고 해요. 되게 개드립이라든지 뭔가 되게 썰렁한 이 드립을 쳐서. 그런데 내가 뭐 하려고 했지가 이 수치심의 오해를 풀어주는 어떤 퍼즐의 조각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드시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오로지 그냥 제 뇌로 인해서 이 저의 생존 욕구가 만들어낸 그냥 착각의 반응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틱도 이런 식으로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것일 뿐이지 남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악의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리고 한예슬 틱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폭에다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여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그 꿈꾸는 다락방에서 상상하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굳은 강박이 생기다 보니까 아, 내가 계속해서 한예슬을 생각을 하면은 한예슬 같은 여자랑 사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강해진 거죠. 제가 수치심이 들었을 때예요. 수치심이라는 건 남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면 나는 여자한테 인기가 없다로 귀결이 돼요. 이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이불킥하는 생각하면은 바로 한예슬 틱으로 상쇄시키고 또 뭐만 하면 한예슬 틱으로 상쇄시키고 계속해서 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방구를 꼈다. 그럼 바로 한예슬 외쳐가지고 이 어떤 망신스러운 분위기를 탈피하고 여태까지 제가 지금 설명한 이 거의 불수의근처럼 조절이 안 되는 틱이 당장에 조절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다리 떠는 것처럼. 근데 다리 떠는 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칠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게 자꾸만 뇌 발달로 틱을 보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 이거 틱이구나. 알아차리고. 다음부터 안 해야지 하면 돼요. 나도 몰래 이걸 하고 있으면 다시 안 해야지 경각심을 가지고. 그냥 못 고치면 평생 이렇게 살기로 각오한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냥 계속 나는 어차피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틱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단지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평생 이렇게 살 건데 틱을 하는 상황에서 안 하려고 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 뿐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나아지려고 하면 틱이 안 고쳐져요. 왜냐면 나아지려는 것 자체가 내 이 불안함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생존 욕구니까 오히려 틱이 안 고쳐진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틱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틱이라는 걸 했을 때 아, 다음부터 안 해야지 다짐을 하고 만약에 이제 틱이 올라왔을 때 아, 그래, 이거 지금부터 안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틱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눈 네 번 깜빡이기 틱이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돈 잘 버는 사람이나 유명 인사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를 보고 그 사람을 스캔을 해요. 눈 깜빡여서. 그리고 한 번 눈 더 깜빡인 다음에 스캔한 거를 이 스캔한 사람의 육체를 저한테 가져와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육체적으로만 가져왔죠. 그럼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이 사람의 마흔을 한 번 더 깜빡이면서 스캔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 깜빡이면서 이렇게 땡겨오는 모션을 취하면서 이 사람의 홈까지 땡겨오는 이런 틱장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좀 더 세기를 받기 위해서 이 네 번의 눈 깜빡임의 틱장애를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삼각형 피라미드 쌓기 틱을 또 하는 거죠. 추가로 삼각형 원으로 된 삼각형 7개 6개 5 4 3 2 1 한 번 쌓고 이게 눈 두 번 깜빡일 때 그 피라미드 삼각형 7번을 한 번 쌓고 이렇게 혼을 가져오면서 두 번 깜빡이면서 땡길 때 또 역삼각형으로 7, 6, 5, 4, 3, 2 이렇게 삼각형을 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제가 운전을 하고 갈 때 저기 강남에 몇십억 아파트가 보인다. 그러면 그때도 눈을 네 번 깜빡여요. 왜냐면 저 아파트를 내가 실물로 가지기 위해서 두 번 깜빡이는 거고 저 아파트가 내 미래에 진짜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또 이게 두 번 깜빡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다가도 이런 틱이 있었어요. 근데 더 골 때리는 게 뭐 집값이 싼 아파트나 아니면은 되게 굳이 제가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일부러 안 깜빡여요. 이러다가 계속해서 눈 깜빡일 곳을 찾아요. 눈 깜빡일 곳은 어떤 곳이냐면 유재석 같은 어떤 돈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눈을 깜빡이고 또 이렇게 눈 계속 안 깜빡이고 찾다가 되게 좋은 고층 아파트가 보일 때 또 눈 깜빡이고 만약에 주변에 이런 게 없다. 그럼 빨리 핸드폰 켜가지고 빨리 뭐 정지훈, 비라도 검색하든지 아니면은 뭐 도널드 트럼프 아니면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런 거 검색해가지고 이딱 검색한 다음에 깜빡이에요. 이런 틱이 있었다고요. 근데 없다고요, 지금. 정신과 전문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저의 신뢰가 와장창 깨졌어요. 저는 여태까지 그래도 이 의사라는 분들이 음, 자신이 배운 지식을 떠나서 이분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이분들은 정말 0.001%의 수재들이니까 진리를 쫓아다니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분만 그런 걸 수도 있고
제가 죄송해요. 뭐 저는 사실 뭐 고졸에다가 그리고 얼마 전까지 역술인이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믿게 됐거든요. 제 말에 신뢰가 안 생기는 분들이 아마 많겠죠. 근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의 이 여러분에게 좀 증명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제 말씀을 믿어주고 그대로 실행을 할 텐데, 욕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욕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틱으로 힘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이제 이 영상을 좀 보시면 그대로 하셔야지, 이 방식대로 해야지 틱이 없어져요. 아셨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마음 자체가 틱이라고요. 잘생긴 남자 보면 설레죠. 근데 노잼에 못생긴 남자 보면 극혐하죠. 이거 내가 의식하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드는 감정이에요. 이것도 틱인 거라고요. 아닌 것 같죠? 자, 우리나라는 차은우가 대부분 여자의 이상형이잖아요. 미국 여자들이 생각하는 남자 이상형은 드웨인 존슨이나 이제 토르, 그 크리스 햄스워드거든요. 걔네는 이제 마른 남자 안 좋아하고 마초남, 이렇게 왕근육들 좋아한단 말이에요. 좀 사납게 생기고 턱 크고 남자답고, 그리고 이 턱수염 같은 거 이렇게 막 이게 바삭하게 이렇게 난 거. 무의식적으로 미의 기준이 세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 욕구라는 건 내가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커지는 거예요. 특장애를 하고 싶은 게 욕구죠. 지금 이미 이렇게 커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이거를 빨리 가짜라고 무시하면서 점점점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와 반대의 속성인 하나님의 빛을 찾기 위해서는